전기차 레이스가 점점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기 포뮬러 레이스, 포뮬러 E와 더불어 오프로드 레이스인 익스트림 E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투어링카 레이스, TCR의 전동화 버전인 ETCR 역시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들 레이스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할 전기차 레이스가 또 하나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이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카테고리를 따지자면 먼저 나오는 건 역시 F1일 겁니다. 하지만 레이스보다 일반 자동차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한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명세보다 대중성을 따지자면 역시 GT가 제일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GT는 그랜드 투어링의 약자로 본래는 장거리를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성향의 자동차를 일컫지만 모터스포츠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슈퍼카나 스포츠카들 기반으로 만든 레이스카로 벌이는 경기 전반을 얘기합니다. 현재 GT 레이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주차를 만들어 각각의 팀들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커스터머 레이싱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덕에 차량들 각각의 성능과 신뢰성도 무척 뛰어나서 짧은 스프린트 레이스와 오랜 기간 달리는 내구 레이스 양쪽 모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대중성의 이유입니다. 이런 GT 레이스 카테고리가 본격적으로 전동화를 거친다면 어떨까요? 4월 24일 국제자동차연맹 FIA를 통해 FIA 일렉트릭 GT라는 새로운 전기차 레이스의 컨셉이 발표됐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이름만 같은 일렉트릭 GT 챔피언십이라는 별도의 레이스가 개최될 뻔했으나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렸죠. 이후에는 전동화 GT 레이스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이번에 FIA를 통해 다시금 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건데, 자동차의 전동화가 계속 이뤄짐에 따라 전기차 레이스 역시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GT 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GT3 클래스와 제법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외형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슈퍼카들의 GT 레이스 버전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FIA 발표에 따르면 기존 GT3 레이스카에 전동화 키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레이스 출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조금씩 그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고성능 전기차들 역시 대회 규정에 따라 개조를 거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여러모로 기존 레이싱팀과 새로운 팀 모두를 끌어오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펙시트에 따르면 최고 출력은 약 430kW, 마력 환산하면 대충 577마력 정도인데, 현역 GT3 레이스카가 550마력 정도 한다는 걸 생각하면 제법 엇비슷합니다. 거기에 제로백 2.4초, 최고 시속 300km 정도의 수치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GT3를 넘어서서 르망24시를 달리는 GT2나 과거 GT2 레이스카들과 맞먹는 정도의 성능을 기본적으로 발휘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전체적으로 레이스의 템포가 빨라지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빨라지는 속도와 함께 배터리백 장착으로 무게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타이어나 브레이크에 가해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팩의 경우는 전 차량 공통사항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회사 토탈의 자회사인 사프트에서 개발한 87kWh 용량의 파우치셀 타입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도록 되어 있죠. 배터리를 제외한 전동 부품과 구동계는 각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개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직접 개발해서 레이싱팀에 판매 공급하는 지금의 GT3처럼 제조사 간 개발 경쟁으로 인해 더욱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포뮬러2도 유사한 방식이죠. 모터는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후륜 컨트롤에서부터 인휠 모터 방식의 사륜 구동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해지고, 후자의 경우 토크 벡터링을 활용한 트랙션 컨트롤을 레이스카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동 방식의 자율화는 기존 전기차 레이스 규정에서도 못 봤던 부분이라 나름 신선하게 다가오네요. 배터리 충전은 700kW의 고전력을 사용하는 고속 충전으로 몇 분 안에 60%까지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레이스 중 피트스탑을 고려한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초급속 충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꽤 힘들 것으로 여겨지긴 했습니다만, 양산형 전기차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이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 아이오닉5도 800V짜리 초급속 충전으로 18분 만에 80%까지 채울 수 있게 됐잖아요. 물론 배터리의 수명에는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도 레이스용 엔진이나 레이스용 변속기는 그렇게까지 오랜 내구성을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FIA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향한 비전인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여태까지 모터스포츠가 그래왔듯 전기차 레이스 또한 더욱 발전된 전동화 기술 개발의 시험장이 될 것이며, 특히나 FIA 일렉트릭 GT는 배터리와 고속 충전 기술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또한 덧붙였죠. 각 제조사들에게는 표준적인 부품에 의존하기보다 스파차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기존 GT3 경주차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싱팀들에게도 전동화로의 전환에 있어 비용 문제 등의 큰 부담을 덜어주는 메리트로 작용할 수도 있죠.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를 포뮬러 2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닛산, BMW, 제규어 등 수많은 완성차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팀을 꾸려 참가해왔던 포뮬러2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적지 않은 업체들이 다시 포뮬러2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포뮬러2를 통해 전기차와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을 확보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더 이상 얻어낼 기술이 없다는 얘기겠죠.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전기차 레이스 중에서 가장 유연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포뮬러2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전기차 레이스들이라고 현 시점에서의 한계점이 더 높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전기차 기술 자체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렉트릭 GT에서 의도하는 배터리와 고속 충전 기술은 특히나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FIA가 의도하는 흐름대로 흘러가려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규정을 꽉 잡을 게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는 선 내에서는 제조사와 각각의 핵심 부품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유도할 만한 자율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기술 경쟁의 진정한 의미이자 모터 스포츠라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나는 과정이니까요. 아직 일렉트릭 GT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브랜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대중적인 카테고리인 GT의 전동화가 미리 선언된 이상 전기차로의 전환을 진행하는 또는 준비하는 완성차 메이커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쟁의 무대는 이미 열렸다고 봐도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시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봅시다. 안녕!